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정치회담.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하지만 바탕은 정치다. 하하, 비정치회담.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자, 강경윤 SBS 퍼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잠 못 자고 올 때는요, 이것을 강경윤 EBS 퍼니 2하고 섞였고 두 번이나 그랬어요. 네, 두 번이나 잠을 못 주무셨어요? 예, 잠을 못 자고 오는 날은요. 못 주무시고 오는 날은? 오늘 푹 주무신 걸로. 오늘 1시간 더 잤어요. 아우, 역시. 평소- 그리고 평소보다? 아침 운동을 또 안 했어요. 오늘 평소에도 잠을 굉장히 적게 주무신다고. 예. 그렇죠. 일반인보다 훨씬 적게. 진짜 2시간 한 반쯤 자요. 진짜요? 진짜. 안 피곤한가요? 차에서 이동할 때 자는데 이동할 때 자면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네. 전 이동할 때 자는 잠이 꿀맛이에요. 거의 뭐 나폴레옹 스타일이네요. 나폴레옹도 밤에는 적게 자고 나중에 이동할 때 말 위에서 자고. 그렇죠. 근데 그랬다고 이제 하는데. 좀 다른 점이 있죠. 네. 저는 정폴레옹. 그 SBS 그 DJ 이수경 씨도 예. 2-3시간 주무신다고 그러시던데. 아니 근데 차에서 자면 진짜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차가 흔들리니까 요람 아니에요 일종의. 네. 그래서 거기 익숙해지면 피곤이 더 빨리 풀린대요. 익숙해지면. 자동차 소음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동이 흔들리니까 요람처럼 흔들리잖아. 요람도 있고 소음 자체가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떠올리게 해가지고 잠이 더 잘 온답니다. 진짜? 문화평론가 모르는 게 없잖아. 이거. 엄마 뱃속에 소음은- 있을 때 엄청 시끄럽대요. 오. 근데 그 소음이 자동차의 그 규칙적인 엔진 소리 이런 게 꼭 그때의 소음을 떠올리게 해가지고. 그럼 엄마가 걸을 때 애들이 자거든요. 이게 네, 뇌가 그쵸, 그쵸. 어지러워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요람 현상이에요. 진짜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애 있으신가요? 아직 없습니다. 애가 100일 동안 네. 낮과 밤이 바뀌어요. 네. 그게 왜냐면 엄마가 낮에 활동할 땐 흔들리니까. 그럼 엄마가 밤에 가만히 누워서 자면 그때 놀거든요. 그 낮과 밤이 바뀌는 게 100일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 적응하는 게 100일.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님 첫 번째 뉴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코리안 몬스터죠. 류현진 선수와 스포츠 아나운서 배지현 씨가 열애 사실을 공개했었는데 이번에는 결혼 날짜를 잡았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강경 기자 네. 결혼식 보도 물 드셨다고요? 저 물 되게 자주 먹거든요. 오호. 네, 이번에 아주 제대로 먹었습니다. 예, 어떻게? 일단 류현진 씨하고 배지현 씨가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취재를 들어갔는데요. 이제 두 사람 이런 사실 연예인들 결혼식 같은 거 결혼 날짜를 누가 따먹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은요. 예. 그래서 뭐 엄청 레이더를 펼치고 있었는데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제 류현진 씨가 예약을 하고 갔다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기사를 썼죠. 식장 예약을 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사인볼도 줬다. 네, 이거 류현진 씨 안 듣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그 호텔이었거든요. 네. 그 장충동에 있는 모 호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요번에 접수를 해서 송송 커플. 네, 송송 커플이 10월 31일에 결혼을 했던 바로 기사를 썼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결혼식 날짜를 썼다가 오보를 낸 적이 있어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다른 연예인에. 그래서 류현진 씨한테는 미리 알려줘야겠다. 네. 왜냐면 이거는 일륜지 대사니까. 그래서 소속사 연락을 해서 기사를 이렇게 쓸 건데 내가 예의상 전화를 드렸다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시간이 흘렀어요. 쓰질 말고. 네. 그래서 제가 이미 다 써놨거든요. 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네.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워낙 예의가 바르다 보니까 네. 2시간을 정말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다른 데서 정말 제가 버튼 누르기 10분 전에 오늘 타 스포츠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 어제 그래서 밥을 굶었습니다. 저 같은 거 밥 먹을 필요도 없다고. 그분이 그러니까 페인트 친 거네요. 저는 약간 그렇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옛날에 기자분이 나중에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제가 한 끼 굶고 그냥 저의 탓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맞죠. 네. 이 속보 놓치면 얼마나 열받는데.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나중에 기자가 안 좋은 기사를 쓰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그 경우가 사람에 좀 대해서. 종종 있죠. 그런 기사 힘을 이용해갖고 이른바 이제 그 잘못된 그 마이너 신문이나 지방지 네. 이런 분들이 그 후원 못 받거나 혹은 네. 돈봉투 못 받으면 그 네. 단체에 대해서 계속 긁는 기사 쓰잖아요. 예. 일부 그래가지고 기자들은. 이제 결국에는 또 나중에 받아내고 이러한 또 그렇죠. 잘못된. 류현진 선수와
배지현 아나운서 어떻게 만났죠? 네, 이제 두 사람은요. 사실 배지현 아나운서는 잘 알다시피 스포츠 아나운서고요. 류현진 씨는 투수죠. 예. 이 두 사람이 같은 업계인 있지만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거냐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소개로 만났고 이 두 사람이 동갑내기예요. 동갑내기 류현진 씨가 이제 미국에 있고 또 어깨 부상도 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예. 근데 배지현 씨가 굉장히 착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방송 이제 프리를 선언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본인이 미국에 계속 날라가서 날라가가지고 뭐 이틀을 있더라도 아니 그 전에 첫 번째 소개팅을 했고 네. 정민철 선수 있잖아요. 예. 정민철. 네. 정민철 지금 캐스터. 해설위원이 네. 그분이 소개를 맞아요. 해줘가지고 아. 처음에 고깃집에서 만났다고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남녀 사이에 처음 그렇게 뭐 소개팅 미팅 이런 거 할 때 고기 잘 안 먹잖아요. 아니요, 잘 그렇게 먹어요. 해야죠. 잘 먹나요? 어떻게 되냐면 정식 소개팅이 아니에요. 네. 소개팅이 아니고 맞아요. 식사 자리처럼. 정민철하고 배지현 아나운서하고 이제 야 우리 방송국 식사하자 그러고 회식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여기하고는 다 짰죠. 유현진하고 다 짜고 현진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디 있었지? 현진이 한번 식사를 한번 하자 그러니까 그럼 그 배지현 아나운서는 몰라요. 네. 모르고 있는데 누구야? 그럼 유현진 씨. 유현진 씨 잘 알죠. 그러니까 현진 근처에 있어. 여기 와. 그래갖고 합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경우가 사실 네. 성공률이 더 높아요. 100% 높아요. 왜냐하면 서로 소개팅이다 하면 긴장하거든요. 맞아요. 아. 긴장하면 공을 제대로 그 스트라이크에 못 넣잖아요. 그럼요. 몸에 역시 확 힘을 빼고 투수. 예, 투수 스트라이크 넣어야 되잖아요. 정민철 그때 포수가 내준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선수 아니신가 봐. 왜 저래 오늘. 미혼이시래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 그 고기 먹는 장면이 네티즌한테 포착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네티즌이 혹시 정민철 위원이 두 사람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냐라고 정말요?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나중에 성지글이 돼서 와. 뒤늦게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야, 이거 굉장한데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고 자연스럽고 근데 이제 여기서 고깃집에서 끝나면 되는데 야 오늘 술 한잔 먹은 김에 뭐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한번 부를까? 120% 되죠. 딩동댕 게임 끝. 그럼요. 예. 정말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시는 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데려다 주셔야 되는데. 그래요? 그렇죠. 아니 일단 중요한 게 정민철 씨가 조금 섬세하면 배지현 씨가 좋아하는 노래를 미리 알았다가 그걸 연습해서 쫙 유현진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배지현 씨가 왜 이렇게 심쿵하지? 그런데 그날은 음주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러면 배지현 씨 오늘 모셔다 드리려고 술 한 잔도 안 먹었어요. 감동이 불켜지는 거예요. 물 좀 마시는 것 같아요. 뭔가 오글거리는 느낌처럼 계속 여자들은 오글거리는 걸 좋아해요. 아 진짜요? 오글거리는 걸 좋아해요. 드라마 작가로 하실 것 같은 느낌. 아니 이게 뻔한 기획인 줄 아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옆에 조수석에 딱 태워요. 타세요. 딱 그런데 장미꽃이 있어. 이게 웬 꽃이지? 아니요. 장미꽃은 너무 짠 것 너무 같고 갔어요? 알았어. 커피 정도. 네. 커피. 커피. 네. 커피 정도. 뭐 저는 따뜻한. 이런 얘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장가가실 기획이 없네. 이런 쪽으로는 전 전혀. 이게 방송 하나 딱 떨어질 것 같죠? 네. 연애 상담. 너무 괜찮은데요? 네, 그럼요. 예. 제가 지금 그 이성의 느낌으로 여성이니까 제가 들었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탁탁탁 꽂히잖아요. 원하는 지점에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저기 유현진 선수가 아팠잖아요. 부상이 계속 예.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배 아나운서가 굉장히 옆에서 마음의 안정도 주고 예. 응원을 잘해줬답니다.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거의 기적적으로 지금 다시 재기했는데 배 아나운서가 그게 굉장히 옆에서 큰 역할을 역할을 많이 했다. 해줬다. 그럼 그리고 배 감동하죠. 아나운서가 야구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답니다. 그 스포츠 캐스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유현진 선수하고 말도 잘 통하고 어허.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사이가 굉장히 급격히 발전했다.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장가를 안 가고 계시니까. 뭐 못 간 거 안 겸 가고, 뭐 안 가고 등등. 계시니까 제가 세 가지 요소를 알려드릴게요. 네. 남성이 여성들에게 꽂히는 세 가지 요소. 남성이 일단 첫 번째 말이 많아야 된다. 남자가 말이 많아야 된다고요? 그래갖고 이게- 여성이 남성한테 꽂히는 아니요. 남성이 여성한테. 그럼 남성이 네. 데이트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말이 많아서 말 많은 여자들하고 대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된다. 어. 스피드가 똑같아야 돼요. 네. 또 걸음걸이가 느려야 된다. 그래야 스피드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눈높이 데이트 방법. 저는 밥만 천천히 먹습니다. 걸음걸이 빠르면 데이트 못해요. 결정적으로 말이 예. 없고 하늘이 내린 세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고혜령님, 봉도사님 오늘 연애 소설 한 편 쓰시네요. 자, 그런데 하정현 평론가님. 예. 아, 그래서 이런 아픈 기간이 있었던 것도 또 둘에게는 그럼요. 어찌 보면 그럼요. 하늘이 내린 선물. 그렇죠. 특히나 이 타향살이 할 때 이 서름을 누군가가 어루만져 준다는 게 맞아요. 또 둘은 이제 연애 발표와 함께 결혼을 함께 발표했다는 거는 그만큼 진지하게 만나왔다는 거잖아요. 이제 안정한 상태에서 몰입하고 싶다 이런 거죠. 네. 경기에. 타향살이 하다 보면 석양에 지는 해만 봐도 조국의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배 아나운서가 네. 직접 비행기를 타고 오.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초장거리 연애를. 근데 직접 비행기 타죠. 뭐 조종을 하고 할 수는 없잖아. 보통은 이제 남자 쪽에서 오는데 일반적으로. 아, 직접 갔다. 네. 근데 유원지 선수가 못 오니까 아하. 배 아나운서가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네. 계절도 좋아요. 철이 가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가을철은 배 나오잖아요. 아. 배씨. 근데 오늘 보니까 하 평론가님이 다른데 말 진짜 잘하시는데 오늘 약간 유독 약간 모습 보이시는. 데이트에 약한 것 같아. 남녀관계 쪽으로는 네. 아니, 연알못이어서. 예. 근데 연애는 글로 배운 티가 나요. 죄송합니다. 연애는 자괴감이 실전이야. 느껴집니다. 아니 연애에 대해서 약간 탁상 공론 같아요. 맞아요. 네. 현장에 답이 있다. 무조건 현장에 부딪혀야 돼요. 네, 부딪혀 본 적이 예. 별로.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스포츠 스타와 그 기자들, 네, 아나운서들 아나운서. 특히 연예인들하고도 자주 만나요. 그거 아주 좀 이상하더라고. 왜냐하면 스포츠 선수하고 아나운서 분들이 행사 때 많이 마주치죠. 아. 무슨 뭐 저기 뭐 골든글러브 시상식이라든가.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 겹치면서 그리고 예. 또 스포츠 채널 아나운서 분들하고는 아, 더더욱이나 더더욱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인터뷰하고. 예, 그리고 음.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건데 아나운서 분들이 중계를 하다 보니까 지식이 많아요. 그 스포츠 선수들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죠. 근데 제 주변에 아주 유명하진 않아도 방송하시는 분 아나운서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데 여성들 예. 정말 스포츠 선수도 많이 만나요. 네. 이유는 그럼 스포츠 선수를 좋아하죠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건강하기도 하고 예. 젊기도 하고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뭐 본인의 일도 확고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텐데 특히나 스포츠 아나운서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약간 공대 아름이처럼 약간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성들이 하는 세계에 네. 그 홍일점처럼 굉장히 싹 들어온 매력이 것 있죠. 같은. 네. 그 요즘에 스포츠 스타 하면 왠지 움직이는 중소기업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어서 아, 실제 중소기업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해외 유명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저기 그 재산이 몇백억 단위씩 되니까 몇천억. 예. 뭐 그런 이제 엄청난 스타가 되면 유럽 스타들은 그렇게 다 세계적인 슈퍼모델들하고 만나고. 슈퍼모델들 많이 네. 만나죠. 그러니까 요즘에 1등 신랑감으로 거의 스포츠 스타들이 됐고 또 스포츠 스타의 가정이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일 때가 많은데 네. 연예인보다는 그래도 아나운서라고 하면 뭔가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 며느리감으로 괜찮다. 그런 부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네. 있다 보니까 아나운서분들은 왠지 좀 있어 보이는. 아니 그렇다면 뭐 연예인이 뭐 없어 보이는 게 없어 아니고. 보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그 돼요. 어르신들 생각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다다해 보이고. 네. 네. 그걸 계속 TV에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예. 예. 스포츠 스타 아나운서 이게 거의 하나의 패턴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박지성 선수도 김민지 아나운서, 김민지 아나운서. SBS 전 아나운서. 두 분 지금 만두 낳고 태명이 만두였죠. 첫째 네. 아이가 둘째 가진 지금 상태죠. 가졌고 음. 그리고 아나운서 출신 분들이 그 배우자를 내조해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연예인 분들은 자기 작품이 중요하니까 그게 배우자 그렇구나. 그 무슨 이 뭐죠 스포츠 시즌 여기 예.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 아나운서 분들은 자기 배우자가 시즌 기간일 때 확실하게 거기에 내가 맞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아나운서나 연예인이 둘 다 같이 TV에 노출이 되지만 네. 아나운서분들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정규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연예인들은 이 생활의 패턴이 없고 좀 불안정한 경우가 네. 많고. 예.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가 손이 많이 가거든요. 옆에서 많이 이걸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그 강경윤 기자한테 이제 질문이 네. 스포츠 스타들이 그러니까 아나운서분들이 스포츠 스타를 네. 좋아하는 게 운동 선수들이 무척 순수하고 심플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실 여성분들이 복잡하고 막 이렇게 맞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막 상황이 복잡하고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근데 스포츠 스타들이 굉장히 삶이 심플하잖아요. 그 훈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일을 굉장히 할 땐 열심히 하고 훈련을 하지 않을 때는 본인한테 저돌적으로 대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남성다움에 좀 끌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이 이제, 우리 한민족 역사상 반만 년 만에 처음으로 예. 몸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몸의 시대. 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몸을 그렇게 중시하던 문화가 아니었는데 오. 선비의 나라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몸짱, 몸의 어떤 튼튼함, 몸의 강함. 저도 19일날 몸에 대해서 저 화보 찍어요. 진짜요? 정도사님도 몸 몸 만들고 만들기 막- 계세요? 그러면 지금 계속 지금 4일 동안 굶었죠. 한 끼 먹으면서 일식. 감옥에서의 몸 만들기 예. 유명했었는데 이게 몸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는 거 이게 도울 선생 철학하고 좀 맥이 닿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러다 예. 보니까 스포츠 스타의 주가가 더 올라갔죠. 예. 근데 연예인도 아까 제가 스포츠 스타는 손이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연예인도 손이 많이 그러니까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그러다 직업에 보니까 대해서. 서로 옆에서 케어를 많이 하는 사람끼리 만나기가 쉽지가 어려워요. 않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스타는 연예인이 아니라 아나운서 쪽하고 네, 제 주변에는 남자 아나운서랑 여자 스포츠 스타랑 결혼한 부부 있거든요. 오. 되게 잘 살아요. 네. 아 지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서로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만나는 네, 기회가 상대적으로 인터뷰할 때. 많으니까. 지금 작가분한테 경고 신호가 왔는데 예. 아나운서는 내조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예.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그렇죠. 예. 현재 스포츠 스타 아나운서 커플로 된 분들이 주로 상당히 그 여성분들이 남자 스타들을 좀 뭔가 좀 기운을 잘 북돋아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성. 아나운서의 지금까지. 직업적 특징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또 뭐 거였습니다. 저를 일일이 읽으세요. 그거 나만 읽게 놔두지. 자, 하재근 평론가님 네. 골라온 뉴스. 20살은 기본 드라마 커플 나이 차가 왜 이렇게 많죠? 예, 요즘에 나이 차가 굉장히 드라마 속에서 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좀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이유 씨가 나오는데 오. 상대 남자 배우가 이성균 씨 네. 나이 차이가 18살이 난다고 오.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네티즌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악플이 막 생기면서 이게 그 과다한 나이 차이가 화제가 되고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드라마가 있죠.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김은숙 작가의 신작이 네.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병헌 씨하고 지금 충무로의 완전 샛별이죠. 김태리 씨하고 출연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기사 찾다 깜짝 놀랐는데 이병헌 씨가 올해 1970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마흔 이제 여덟인가요? 이제 9으로 넘어갈 때. 9 되는 거죠 앞으로 아홉 내년에. 넘어간 내년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소진은 나이 계산이 안 되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 김태리 씨가 이제 20살 연하거든요. 아하. 실제 나이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남녀 배우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면은 약간 느낌이 나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약간 나의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게 좀 최근에 또 롤리타 컴플렉스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아니냐는 이런 부정적 시각도 네.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도깨비에서도 공유 씨가 네. 나이가 그러니까 거의 한 40대로 보였죠. 그렇죠. 예. 그 극 중에요? 예, 그 몇백 살이었죠. 아니 도깨비였으니까. 그 나이 말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30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30대 후반 정도? 근데 네. 김고은 씨는 20대 거의 뭐 교복 입고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 여고생으로 나왔죠. 그렇죠. 실제 그러니까 컨셉이. 열 몇 살 차이가 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공유 씨는 좋다. 뭐 이병헌 씨도 오케이 인정. 근데 네. 문제는 현실의 중년남들이 네. 자기가 공유 이병헌이라며 20대 여성들한테 우리 로맨틱한 관계를 맺자고 접근을 한다면 이것은 추근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실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 봐 그래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이 든다. 그런 여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최근에 근데 이 요즘에 문학의 한 트렌드기도 한데 네. 영포티라는 말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뉴 식스티라는 말도 있어요. 봉도사님은 아직 50신가요? 아니요, 40. 아 그래? 넓은 의미에서의 영포티죠. 광의에서의 영포티. 영포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포티는 이제 젊은 아재. 약간 그런 느낌인 네, 거죠. 젊은 한국어로 40대. 번역하자면. 네. 그리고 뉴 식스티는 그 비슷한 류로 60대를 가리키는 거죠. 60대인데 영하다. 네. 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매력도 있고 남성적 매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 한 20년 지나면
그 뉴60 되는 20년.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녀가 만날 때 나이를 많이 따지는데 네. 동양 문화에서도요. 네. 일본은 없어졌어요. 예. 그래요. 일본은 이미 한 10수년 전에 20년 전쯤에 만나는데 상대방 남자분이 나이가 많은데 묻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무너진데 싱가포르 같은 데가 무너졌어요. 대만도 없어요. 오. 이상하게 중국도 없어요. 중국도 없어요. 예. 이게 유교 문화가 제일 강한 게 우리나라거든요. 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순인데 유교의 잔재가 제일 많이 남은 게. 그런 건지 우리나라가 나이를 유독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아니 뭐 그것도 그런데 지금 그게 초점이 아니라 예. 지금 뭐 일본 질문했는데 없다. 질문서 초점이 아니래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거를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나이를 그러니까 이 결혼 정년대 나이 차이에 좀 더 민감합니다. 민감하죠. 왜? 일본과 Why? 중국은 좀 덜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 젊은 여성들 20대 여성들이 막 40대 남성을 굉장히 선호하고 네, 최근에 그런 이런 트렌드가 현상이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타났는데. 여론조사 해봤더니 안정적이고 편하다예요. 네. 그쵸. 근데 이게 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좀 빨리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거 우리나라 남녀 차이가 나이 차이가 서너 살 정도 많이 봤었는데 예. 요즘은 7, 8살이 보편적이 됐고 그러니까 보편적이라기보다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해할 수 있다. 일본처럼 10살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오늘 됐다 그랬다 예, 우리? 경제 불황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빈곤함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에 대한 호감이 커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벌써 끝났죠? 그런 현상이 있다. 근데 이게 예.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의 갑질로 이어질까 봐. 그걸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자, 두 분 겁니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다 끝나네. 예, 저는 내일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엄청 레이더를 펼치고 있었는데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제 류현진 씨가 예약을 하고 갔다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기사를 썼죠. 식장 예약을 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사인볼도 줬다. 음. 네, 이거 류현진 씨 안 듣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그 호텔이었거든요. 네. 그 장충동에 있는 모 호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요번에 접수를 해서 송송 커플. 네, 송송 네. 커플이 10월 31일 날 결혼을 했던 바로 기사를 썼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결혼식 날짜를 썼다가 오보를 낸 적이 있어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다른 연예인에. 그래서 네. 류현진 씨한테는 미리 알려줘야겠다. 네. 왜냐면 이거는 일륜지 대사니까. 음. 그래서 소속사에 연락을 해서 기사를 이렇게 쓸 건데 내가 예의상 전화를 드렸다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시간이 흘렀어요. 쓰질 말고. 네. 그래서 제가 이미 다 써놨거든요. 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네.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워낙 예의가 바르다 보니까 네. 2시간을 정말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다른 데서 정말 제가 버튼을 누르기 10분 전에 네. 어느 타 스포츠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 어제 그래서 밥을 굶었습니다. 아. 저 같은 거 밥 먹을 필요도 없다고. 그분이 그러니까 페인트 친 거네요. 저는 약간 그렇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옛날에 기자분이 나중에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제가 한 끼 굶고 그냥 저의 탓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맞죠. 네. 이 속보 놓치면 얼마나 열받는데.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나중에 기자가 안 좋은 기사를 쓰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그 경우가 사람에 좀 대해서. 종종 있죠. 그런 기사 힘을 이용해갖고 이른바 이제 그 잘못된 그 마이너 신문이나 지방지 네. 이런 분들이 그 후원 못 받거나 혹은 네. 돈봉투 못 받으면 그 네. 단체에 대해서 계속 긁는 기사 쓰잖아요. 예. 일부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또 나중에 받아내고 이러한 또 그렇죠. 잘못된. 류현진 선수와 배지현 아나운서 어떻게 만났죠? 네, 이제 두 사람은요. 사실 배지현 아나운서는 잘 알다시피 스포츠 아나운서고요. 류현진 씨는 투수죠. 예. 이 두 사람이 같은 업계인 있지만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거냐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소개로 만났고 이 두 사람이 동갑내기예요. 동갑내기 류현진 씨가 이제 미국에 있고 또 어깨 부상도 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예. 배지현 씨가 굉장히 착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방송 이제 프리를 선언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본인이 미국에 계속 날라가서 날라가가지고 뭐 이틀을 있더라도 아니 그 전에 첫 번째 소개팅을 했고 네.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정치회담.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하지만 바탕은 정치다. 하하, 비정치회담.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자, 강경윤 SBS 퍼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잠 못 자고 올 때는요, 이것을 강경윤 EBS 퍼니하고 섞였고 두 번이나 그랬어요. 네, 두 번이나 잠을 못 그랬어요. 주무셨어요? 예, 잠을 못 자고 오는 날은요. 못 주무시고 오는 오늘 날은? 푹 주무신 걸로. 오늘 1시간 더 잤어요. 아우, 역시. 그리고 평소보다? 아침 운동을 또 안 했어요. 오늘 평소에도 잠을 굉장히 적게 주무신다고. 예. 그렇죠. 일반인보다 훨씬 적게. 진짜 2시간 한 반쯤 자요. 진짜요? 진짜. 안 피곤한가요? 차에서 이동할 때 자는데 이동할 때 자면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네. 전 이동할 때 자는 잠이 꿀맛이에요. 거의 뭐 나폴레옹 스타일이네요. 나폴레옹도 밤에는 적게 자고 나중에 이동할 때 말 위에서 자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좀 다른 점이 있죠. 네. 저는 정폴레옹. 그 SBS 그 DJ 이수경 씨도 예. 2-3시간 주무신다고 그러시던데. 아니 근데 차에서 자면 진짜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차가 흔들리니까 요람 아니에요 일종의. 네. 그래서 거기 익숙해지면 피곤이 더 빨리 풀린대요. 익숙해지면. 자동차 소 은민철 설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정민철. 네. 정민철 지금 캐스터. 해설위원이 네. 그분이 소개를 맞아요. 해줘가지고 아. 처음에 고깃집에서 만났다고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남녀 사이에 처음 그렇게 뭐 소개팅 미팅 이런 거 할 때 고기 잘 안 먹잖아요. 아니요, 잘 그렇게 먹어요. 해야죠. 잘 먹나요? 어떻게 되냐면 정식 소개팅이 아니에요. 네. 소개팅이 아니고 맞아요. 식사자리처럼. 정민철하고 배지원 아나운서하고 이제 야 우리 방송국 식사하자 그러고 회식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여기하고는 다 짰죠. 유현진하고 다 짜고 현진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디 있었지? 현진이 한번 식사를 한번 하자 그러니까 그럼 그 배지원 아나운서 몰라요. 네. 모르고 있는데 누구야? 그럼 유현진 씨. 유현진 씨 잘 알죠. 그러니까 현진아, 현진 근처에 있어. 여기 와. 그래갖고 합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경우가 사실 네. 성공률이 더 높아요. 100% 높아요. 왜냐하면 서로 소개팅이다 하면 긴장하거든요. 맞아요. 긴장하면 공을 제대로 그 스트라이크에 못 넣잖아요. 그럼요. 몸에 역시 쭉 힘을 빼고 투수. 예, 투수 스트라이크 넣어야 되잖아요. 정민철 그때 포수가 내준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선수 아니신가 봐. 왜 저래 오늘. 미혼이시래요. 네, 근데 어쨌든 네. 그때 그 고기 먹는 장면이 네티즌한테 포착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네티즌이 혹시 정민철 위원이 두 사람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냐라고 정말요?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동이 흔들리니까 그 요람처럼 흔들리자. 요람도 있고 소음 자체가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떠올리게 해가지고 잠이 더 잘 온답니다. 문화 평론가 모르는 게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 소음은- 있을 때 엄청 시끄럽대요. 근데 그 소음이 자동차의 그 규칙적인 엔진 소리 이런 게 꼭 그때의 소음을 떠올리게 해가지고. 그럼 엄마가 걸을 때 애들이 자거든요. 이게 네, 뇌가 그쵸. 어지러워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요람 현상이에요. 오, 진짜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애 있으신가요? 아직 없습니다. 애가 100일 동안 네. 낮과 밤이 바뀌어요. 네. 그게 왜냐면 엄마가 낮에 활동할 땐 흔들리니까. 그럼 엄마가 밤에 가만히 누워서 자면 그때 놀거든요. 그 낮과 밤이 바뀌는 게 100일이에요. 그 그래서 세상에 적응하는 게 100일.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님 첫 번째 뉴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코리안 몬스터죠. 류현진 선수와 스포츠 아나운서 배지연 씨가 열애 사실을 공개했었는데 이번에는 결혼 날짜를 잡았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강경 기자 네. 결혼식 보도 물 드셨다고요? 저 물 되게 자주 먹거든요. 오호. 네, 이번에 아주 제대로 먹었습니다. 예, 어떻게? 일단 류현진 씨하고 배지연 씨가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취재를 들어갔는데요. 이제 두 사람 이런 사실 연예인들 결혼식 같은 거 결혼 날짜를 누가 따먹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은요.